네가 어떻게 여길 찾아왔니? 죄송한데, 저희 처음 뵙는 사이 아닌가요? 아주머니, 혹시 아시는 분과 제가 닮았나요? 오늘은 계약 못하겠네. 잠깐만요. 왜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민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설령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사연을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많이 나오는 지역을 영상 제작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름 오후 3시, 복덕방 안은 찜통처럼 후텁지근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김민지는 손에 쥔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 서울 변두리 옥탑방치고는 비싼 편이었지만 더 이상 친구 집 소파에서 잠들 수는 없었어요. 복덕방 사장 김태식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계약하신다고 하셨어요. 보통은 안 그러시는데 말이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 때문에 오후 4시까지는 돌아가야 했거든요. 그때 복덕방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아주머니가 들어섰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를 입고 계셨고 손에는 낡은 가죽 핸드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이었죠.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탑방 계약하러 온 김민지입니다. 아주머니는 민지를 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민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10초, 20초가 지나도록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지는 어색함을 감추며 다시 인사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태식이 황급히 의자를 가져다 드렸지만 아주머니는 앉지도 않고 민지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이었는데 곧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길 찾아왔니?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덕방 안을 울렸습니다. 민지는 당황해서 태식을 쳐다봤지만 태식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죄송한데 저희 처음 뵙는 사이 아닌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민지가 들고 있던 도장을 보시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도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장이 바닥에 굴러가며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죠. 안 돼. 안 된다고. 아주머니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떨어진 도장을 주우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단순한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주머니, 혹시 아시는 분과 제가 닮았나요? 민지의 질문에 아주머니는 더욱 격하게 우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이 너무나 슬퍼 보였어요. 태식이 물을 따라드리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나를 보고 우는 거지? 아주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그러면서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마주한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주머니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민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움과 원망, 슬픔과 놀라움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계약 못하겠네.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주머니는 핸드백을 주우며 복덕방을 나가려 했어요. 민지가 급히 따라 나서며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왜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어가면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니? 민지는 복덕방 앞에 홀로 서서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훨씬 깊고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덕방으로 돌아온 민지는 태식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저 아주머니가 원래 저런 분이신가요?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뭔가 있을 거예요. 민지는 계약서를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아주머니의 그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자신을 보고 그토록 슬퍼하셨을까요? 복덕방을 나선 민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핸드폰을 꺼내 친구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계약 안 됐어. 미안, 하루만 더. 답장은 금세 왔어요. 민지야, 나도 힘들어. 이제 그만 좀. 민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이 동네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허름한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그래서 집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죠. 민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는 방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감당할 만한 곳이어야 했거든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고 하루 6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생활비를 빼고 나면 월세로 낼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매달 빠듯했죠. 민지는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해야 했어요. 민지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주머니의 그 눈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자신을 보고 그렇게 우셨을까요? 정말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말이에요. 카페에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매니저 정우가 다가와 물었어요. 민지야,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뭔 일 있어? 집 계약이 또 안 됐어요. 아, 그 옥탑방 말이야? 왜 안 됐는데?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자신을 보고 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대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까다롭게 봐.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그래.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카페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민지는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들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밖을 보니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바지에 검은 블라우스를 입은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걸어갔어요.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아주머니가 일부러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너무 궁금했지만 일하는 중이라 쫓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다시 그 동네를 지났습니다. 아주머니의 집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복덕방 태식이 말하길 그 일대에서 몇십 년째 사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어둠이 내린 골목길을 걷다 보니 한 집 앞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이었어요. 마당 한쪽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거실 창문으로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민지는 호기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들고 있던 것이 사진첩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간혹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낮에 자신을 보고 운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에게는 분명 깊은 사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문득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시는 바람에 민지는 깜짝 놀라 숨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민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사진첩에 시선을 돌리셨거든요. 민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주머니의 슬픔이 무엇인지, 왜 자신을 보고 그렇게 놀라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다시 복덕방을 찾았어요. 태식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손님, 어제 계약 안 됐잖아요. 사장님, 그 집주인 아주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태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혹시 뭔 문제라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세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셨죠. 근데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어떻게요? 세입자를 정말 까다롭게 보세요. 특히 젊은 여자분들한테는 더 그래요. 지금까지 그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10명도 안 될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혼자 사시죠? 원래는 딸이 있었다고 하는데. 태식이 말을 흐렸습니다. 딸이요? 옛날 얘기예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민지는 더 묻고 싶었지만 태식이 말을 아끼는 것 같아 그만뒀어요.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혼자라는 것 말이에요. 민지는 복덕방을 나와 다시 아주머니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서 직접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어젯밤 창문 너머로 본 아주머니의 슬픈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무언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아주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철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서니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화분에 심어진 고추와 상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가꾼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지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민지를 보자마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복덕방에서 배웠던 김민지입니다.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민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민지는 자꾸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왜 계약을 거부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민지가 급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민지를 다시 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주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에서 단순한 거부감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움 같기도 하고 후회 같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제가 누군가와 닮았나요? 이 질문에 아주머니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현관 기둥을 붙잡고 서야 할 정도였어요. 그만해.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아주머니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현관 옆 창가에 놓인 작은 선반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여러 개의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들어있는 낡은 나무 액자였어요. 민지가 그 액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은 달랐지만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건 민지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아주머니가 민지의 시선을 따라 액자를 보시더니 급히 달려와 액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보지 말라고 했잖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거칠게 떨렸어요. 그리고는 액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재빨리 문간을 막아섰어요. 아주머니, 그 사진 속 사람이 누구예요? 왜 저와 이렇게 닮았죠?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아주머니의 격한 반응을 봤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걸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머니 딸이신가요? 이 말에 아주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오열하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어요. 아주머니를 위로해 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떨어진 액자 속 사진을 주워들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닮았어요.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아주머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보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다시 그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몰랐는데 아주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주머니의 슬픔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아주머니,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울고만 계셨습니다. 민지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아주머니 옆에 놓고 물러섰어요.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지가 마당을 나서려는데 아주머니가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왜 하필 너였을까? 왜 하필?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묻기에는 아주머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계속 생각했어요.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일까요? 정말 아주머니의 딸일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과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민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설령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민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과 비교해 봤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아주머니 집 근처로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외출하는 틈을 노려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마침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시장에 가시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민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액자가 놓여있던 창가 선반을 다시 보니 사진들이 여러 개 더 있었어요. 하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니 한쪽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빗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호기심에 비닐을 걷어내고 상자를 열어봤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과 신발, 그리고 또 다른 사진첩이 들어있었어요. 민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아주머니 사진이 나왔어요. 그 옆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행복해 보였고 아기는 정말 귀여웠어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예쁜 딸 지은이와 함께 1979년 5월. 민지는 가슴이 뛰었어요. 지은이라는 이름을 확인했거든요. 다음 페이지들을 넘기니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돌잔치,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운동회.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들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지은이가 7, 8살 정도로 보이는 사진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때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지는 더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7살 정도의 지은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미소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설마, 민지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멀리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급히 사진첩을 상자에 넣고 비닐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밖으로 나와 근처 골목에 숨었어요. 아주머니가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확인한 후 민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카페로 출근하는 길에 민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아주머니의 딸이라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어린 시절 이후의 사진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이와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카페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사진첩 생각뿐이었습니다. 매니저 정우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지야, 오늘 왜 이래? 실수가 너무 많아. 죄송해요.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혹시 그 집 일 때문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말하기는 그랬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지은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일이 끝나고 아주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민지를 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또 왔구나. 아주머니, 지은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 말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민지를 빤히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그 이름을? 사진을 봤어요. 상자 안에 있던 사진첩을요. 아주머니는 비틀거리며 현관 기둥에 기댔습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아주머니 딸이죠? 그런데 왜 어린 시절 이후의 사진은 없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들어와. 이제 말해줄게. 민지는 아주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어요. 벽에는 지은이의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지은이는 내가 잃어버린 딸이야. 잃어버렸다고요? 25년 전 일이지. 그때 내가 혼자 지은이를 키우고 있었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결국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보육원에 맡겼어. 잠시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데리러 갔을 때는 이미 뭐요? 없어졌어.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갔다고 하더라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어. 민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머니의 딸이 입양을 갔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소식을 모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얼굴을 보고 놀란 거야. 지은이와 너무 닮았거든. 아주머니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네가 지은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지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주머니의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 그런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냥 닮은 것일 수도 있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너무 똑같아. 지은이 어릴 때 모습과 정말 똑같다고. 민지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이 늦게 얻은 자식이라고 들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는데 갑자기 입양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부산에 사시는 부모님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뭔데? 제가 정말 엄마 아빠 친딸 맞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당연히 우리 딸이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혹시 제가 입양된 건 아니에요? 민지야, 무슨 일 있었니? 왜 갑자기 그런? 대답만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집에 와. 얘기하자. 민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입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민지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고
주문을 잘못 받는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수연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요즘 너 왜 이래? 며칠째 이상해.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민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믿지도 않을 것이고 믿는다고 해도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아주머니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민지는 깜짝 놀라 카운터에서 나와 아주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어제 네가 한 말 계속 생각나더라. 부모님께 물어봤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에 기대감과 불안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당황해서 아주머니를 밖으로 모셨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25년 동안 하루도 지은이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아주머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혼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래서 잠시만 맡기려고 했는데,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입양 보내면서도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면서 알려주지 않더라고. 그때부터 지은이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민지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지은이일까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복덕방에 들렀어요. 태식이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박순자 아주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태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또 왜요? 계약은 포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 말씀이죠? 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분이에요. 어떻게요?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상해지셨다고 해요. 젊은 여자들만 보면 유심히 쳐다보시고 특히 세입자는 정말 까다롭게 고르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의 행동에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주머니가 그 딸을 직접 보육원에 보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직접요? 네. 워낙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복지제도도 없었고, 혼자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민지는 태식의 말을 들으며 아주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아이라면 왜 이제야 찾게 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보여준 지은이의 사진을 떠올려 봤어요. 정말 닮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요? 핸드폰을 들고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아주머니도 자신도 모두 괴로워할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결심했어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아주머니와 함께 관련 기관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이 복잡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지를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네 생각만 하면서. 아주머니, 우리 정확히 확인해봐요. 그래야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겠다. 혹시나 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지. 하지만 민지는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자신이 지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니까요. 민지와 아주머니는 다음 날 함께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출생신고나 입양 관련 기록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민지도 정장을 입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지하철에서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핸드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당시 보육원에서 받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25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냥 떨려서 그래. 이런 일은 처음이라. 동사무소에 도착해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열람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증빙 서류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민지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지은이가 있었던 보육원은 어떨까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곳에 가보자. 아주머니가 기억하는 보육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시설로 바뀌었지만 기록은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긴 지하철 여행을 시작했어요. 가는 길에 아주머니가 당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26이었어. 지은이 아빠는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 민지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어. 지은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도 없었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긴 거야. 돈을 좀 모으면 다시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보육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에 있는 구청에서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구청으로 향했어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어요. 보육원 기록이라 꽤 오래된 일이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담당자가 낡은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1979년에서 1984년 사이의 기록이 있네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지은입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뒤적이더니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박지은. 있네요. 1979년 5월 입소, 1979년 9월 퇴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퇴소 사유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입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양 가정은 부산 거주 김씨 성을 가진 가정으로 나와 있네요. 민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성이 김씨였고 부모님이 부산에 살고 계셨거든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는 없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더 이상은. 다만 당시 입양을 진행한 기관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구청을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는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네가 지은이구나. 민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사실은 양부모였다는 것. 그리고 진짜 어머니가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때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산에 계신 어머니, 아니, 양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어디 있니? 아빠랑 같이 서울 올라간다. 민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요? 네가 물어본 그 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오늘 저녁에 서울역으로 나와. 전화가 끊어진 후 민지는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25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났는데 이제 양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주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지은이구나. 엄마가 너를 못 알아볼 리 없지. 민지는 아주머니의 손을 느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따뜻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괜찮아.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괜찮아. 하지만 민지는 복잡했어요. 양부모님에 대한 감정도 있었고,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녁이 되어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양부모님께 고마워해야 해. 널 잘 키워주셨잖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양부모님은 자신을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거든요. 서울역에서 양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는 민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야,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7살 때 우리 집에 왔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넌 우리 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민지는 양부모님과 친어머니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양부모님과 친어머니가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로 민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각자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3일 후 민지는 복덕방에서 최종 계약을 위해 모든 관련자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양부모님, 친어머니, 그리고 복덕방 사장 태식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민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복덕방 안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친어머니는 검은 블라우스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일찍 도착해 계셨고, 양부모님은 부산에서 올라와 어색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태식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마지막으로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양아버지가 딱딱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양부모님을 의식하고 계셨어요. 서로 다른 입장에서 민지를 사랑해온 사람들이었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구청에서 발급받은 입양 관련 서류와 보육원 기록, 그리고 자신의 가족 관계 증명서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을요. 양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하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태식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지가 태식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사장님, 박순자 아주머니가 제 친어머니세요. 25년 전에 헤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태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아주머니와 알고 지냈지만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양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이를, 민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양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지는 우리 딸이니까요. 이 말에 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양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친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말이었어요. 민지가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제 부모님이에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모두 소중한 분들이죠. 하지만 양어머니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지를 25년 가까이 키웠어요. 밤새 열날 때 간병하고 학교 다닐 때 뒷바라지하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지은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복덕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만 따라주고 있었어요. 민지가 두 어머니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두 분 다 잘못하신 게 없어요. 상황이 그랬던 거죠.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해봐요. 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양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저는 지은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제 곁에 있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양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지와 인연을 끊자는 건 아니죠? 물론이에요. 저도 이제라도 딸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까요? 제가 정말 이 집에서 살고 싶거든요. 친어머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 옥탑방에서 살겠다는 거야? 네. 어머니 곁에서 살고 싶어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고요. 친어머니는 기쁨과 감격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양부모님도 민지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식이 계약서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계약은 처음이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민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25년 만에 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것, 그리고 양부모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게 된 것이 감개무량했습니다. 친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니 민지야, 이제 정말 우리 집으로 와도 되는 거니?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집으로 가요. 양어머니가 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앞으로 민지 잘 부탁드려요. 우리도 가끔 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울고 웃는 가운데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민지는 마침내 자신이 진짜 속할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복덕방을 나서며 친어머니와 손을 잡고 걷는 민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민지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었고 그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옥탑방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지는 매일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곤 했어요. 25년 만에 맛보는 친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옥탑방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성이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창가에는 어머니가 기르시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새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지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치 25년간의 기다림을 보상받으려는 듯 민지의 하루 일과를 세세하게 묻곤 하셨습니다. 때로는 과할 정도였지만 민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민지가 밝아진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매니저 정호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뭔 좋은 일이라도 있어? 집을 구했거든요. 정말 좋은 곳으로요. 민지는 구체적인 사연을 말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주말이면 부산에 계신 양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어머니 사이의 관계도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양어머니는 어머니에게 민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머니는 양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거듭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양아버지가 말했어요. 민지야, 네가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 서로 고마워할 일은 아니에요. 양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옥탑방 옥상에서 민지와 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를 잃어버린 건 정말 인생 최대의 후회였어.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25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괜찮아. 이제 네가 곁에 있으니까 모든 게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민지는 어머니의 품에 기대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옥상 위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 있는 교회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찾게 된 옥탑방에서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25년의 공백을 메울 기회를 얻게 된 것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복덕방 사장 태식도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동적인 재회라며 축하해 주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민지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말이죠. 한 달이 더 지나자 민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고 양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이제 민지에게는 2개의 집이 있었고 2배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새로 심은 장미가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장미가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응, 엄마가 특별히 너를 위해 심은 거야. 네가 집에 온 걸 기념해서 말이야.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장미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작은 새싹들이 푸르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양부모님이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양어머니가 민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딸 잘 먹으라고 음식 좀 해왔어. 어머니가 고맙다며 양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지가 이 반찬들을 정말 좋아해요. 네 사람은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 속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민지는 이런 순간이 꿈만 같다고 느꼈어요. 밤이 되어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민지와 어머니는 다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현재의 행복으로 치유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대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민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시며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하자. 네, 어머니. 영원히 함께 해요. 옥탑방 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